50페이지부터 합니다. 어제 쓰던 그 챕터 1의 안전 먹거리 열어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의 로고 png 파일을 왼쪽 하단에 삽입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야 되겠습니다. 보기 탭에 가서 우리가 평상시 보는 모양은 기본 보기라고 했었는데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세요. 이렇게 마스터 보기로 왔을 때 로고 png 파일을 왼쪽 하단에 삽입한다는 뜻은 로고를 일단 전체적으로 다 넣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에 온 이유가 전체 슬라이드마다 보통 공통적인 서식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하셔야 합니다.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하세요. 네. 제일 위에 저처럼 크기가 큰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넣는 거라서 삽입 탭에서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삽입의 그림으로 해서 그림을 넣을 거예요. 로고를. 저처럼 삽입의 그림으로 찾으세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시험시에는 문서에 있겠지만 지금은 문서에 우리 모스 2016 폴더 어저께 압축 풀어놨던 그 모스 2016 폴더에 그 모스 2016 파워포인트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에 파워포인트 2016 폴더에서 챕터 1 폴더에서 로고라고 있습니까? 네, 로고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삽입을 해주세요. 삽입을 하면은 얘를 또 왼쪽 하단에 삽입합니다 했으니까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좀 이동도 시켜주세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이동도 시켜서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는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밖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면은 저처럼 바깥쪽에 나왔을 때 이렇게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슬라이드마다 다 있습니까? 마스터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로고를 집어넣겠다. 한 번에 뭐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겠다. 한 번에 제목 뭐 서식 다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52페이지로 또 와봅니다. 52페이지에 와보시면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삽입한 요소를 숨기고 음식 JPG 파일을 배경에 삽입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마스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탭에서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다시 와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을 때 이번에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마스터가 있습니까? 그거는 커서를 갖다 대서 저처럼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커서를 갖다 대보면은 어떤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적용할 마스터인지 레이아웃별 마스터 밑에 이제 레이아웃별 마스터들은 커서를 갖다 대보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1번 슬라이드에서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딱 찍고 하시고요. 여기에 뭔가 넣으면 이제 표지에만 그러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2페이지의 이 문제에서 목적이 뭐냐면 1번 슬라이드는 표지니까 방금 넣었던 로고도 보이도록 하기 싫고 로고도 감추고 싶고 또 배경을 좀 다른 걸로 넣고 싶다. 표지라서 좀 특별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찍고 하세요. 얘를 찍고 뭐를 체크하냐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합니다. 일단 그러면 아마 로고가 사라질 겁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그림으로 배경을 넣겠다 하니까 배경 스타일에서 배경 서식에서 그렇게 그림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배경 서식으로. 배경 스타일, 배경 서식. 저처럼 그러니까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했으면 배경 스타일의 배경 서식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배경 서식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할 거죠. 여기는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하셔가지고 파일로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파일이 음식 JPG예요. 음식 JPG를 찾을 거예요. 네, 챕터 1 폴더에서 음식 JPG를 선택해서 그렇게 삽입을 해주면 어때요? 들어갑니까? 네. 됐으면은 이게 또 마스터 아니니까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빠져나와 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1번 슬라이드에만 그게 적용이 됐는지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그런데 적용이 안 됐죠. 그죠? 1번 슬라이드에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작업창도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른쪽에 작업창도 닫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53페이지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53페이지의 밑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 만드는 이 문제는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어저께 마스터를 쓰는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몇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53페이지 밑에 나오는 그런 문제처럼 왼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있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왜 좀 어렵냐면 문제에서 마스터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서 그런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들 거면은 마스터에서 하는 거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마스터가 서식을 정의하는 서식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제 홈 탭에 막 새 슬라이드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홈 탭에 새 슬라이드에서 뭐 어떤 슬라이드를 막 넣어봤잖아요. 그죠? 선택해가지고. 근데 이런 제목 및 내용, 구역 머리글, 뭐 컨텐츠 2개 이런 레이아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여기다가 새로운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서식 슬라이드인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 레이아웃을 새로운 슬라이드 넣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레이아웃을 삽입하는 단추가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레이아웃 삽입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그 새로운 레이아웃을 이렇게 삽입을 지금 할 수 있는 만들어서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레이아웃 삽입 단추를 딱 눌리면 이렇게 커서 갖다 대보면은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이라고 생겼습니까?
레이아웃 사이 단추 딱 눌러서 커서 딱 갖다 대보시면, 근데 여기서 왼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있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레이아웃에는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마음껏 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체 틀 삽입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개체 틀 삽입에 그림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거예요.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개체 틀을 넣어주는 거죠. 저처럼 그림 개체 틀을 선택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다시 또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오셔서 또 개체 틀 삽입으로 오른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하고 있네요. 네. 네. 아, 얘가 그림이 오른쪽으로 가고 개체 틀 삽입으로 텍스트가 왼쪽에 오고 제가 반대로 보고 있네요. 네. 텍스트 개체 틀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왼쪽에 놓고 크기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렇게 왼쪽에만 있으면 되고 그림이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기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 이게 안 끝났는데 뭐가 안 끝났냐면은 이름이 뭡니까 이게? 밑줄 그어진 텍스트는 항상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텍스트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와서 사람들이 또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 문제 풀 때 이름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그 밑줄 그어져 있는 텍스트, 항상 우리가 입력하는 텍스트입니다. 이름 바꾸기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제가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해서 빠져나가 줘야 된다. 그래야 서식이 적용되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스터 보기 닫기로 꼭 빠져나와 주세요.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는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눌러 보시면 방금 여러분이 만든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도 생겨 있습니까? 뭐 여기 생겨 있든 밑에 쪽에 생겨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을 근데 막 클릭해서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그거 넣은 사람 지우고요. 우리가 뭐를 한 건지를 이제 아시겠죠? 홈 탭에 이렇게 새 슬라이드 만들 때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다음 56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는 56페이지로 왔고 여기서는 그 유인물 마스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유인물 마스터에 초안이라는 왼쪽 바닥글이 표시되도록 변경하고 유인물의 방향은 가로로 한 페이지에 2장의 슬라이드가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인물 마스터는 있잖아요. 보기 탭에서 이렇게 또 유인물 마스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시험에도 유인물 마스터 설정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보기 유인물 마스터로 왔을 때 초안이라는 왼쪽 바닥글이 표시되도록 변경하고 유인물의 방향은 가로로 한 페이지에 2장의 슬라이드가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중에 오늘 뒤에 인쇄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파일에 인쇄로 갔을 때 따라할 필요 없는데 파일에 인쇄로 가보면 기본적으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가 아니라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한 장씩 나오는 게 전체 슬라이드, 네,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인데 한 페이지에 2장의 슬라이드가 나오도록 이렇게 인쇄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도? 이런 게 유인물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용지 방향이 저는 이렇게 유인물로 인쇄할 때 세로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고요. 또 바닥글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인물로 인쇄할 때 설정을 여기서 바닥글에다가 초안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고 싶고 용지 방향도 가로 방향으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히도록 하고 싶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기 유인물 마스터로 와서 그 유인물로 인쇄할 때 서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인쇄할 때 서식 설정인데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먼저 바닥글에다가 그럼 초안이라고 적어 보시죠. 초안이라고 직접 적어주고 또 날짜가 아니라 그 유인물의 방향은 가로로 하라고 했죠. 유인물의 방향 가로 방향. 또 한 페이지에 2장의 슬라이드가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했으니까 한 페이지에 넣을 슬라이드 수도 2개로 지금 기본 돼 있죠, 그죠? 잡혀 있을 겁니다. 네. 기본 이렇게 유인물로 인쇄할 때 기본 설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 날짜도 뭐 날짜 개체 틀도 제거를 해라라고 했다면은 날짜도 이렇게 막 체크를 풀면은 날짜를 삽입해도 유인물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날짜 개체 틀도 없앨 수도 있고 뭐 머리글 넣어도 머리글이 아예 안 나오도록 머리글 개체 틀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인쇄할 때 이런 개체 틀 기본적인 개체 그 나오는 틀도 여기서 막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고 또 유인물의 방향이나 한 페이지에 넣을 슬라이드 수 그리고 밑에 초안이라는 바닥글을 넣었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있잖아요.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 한 다음에 궁금한 사람은 파일의 인쇄로 가서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시험엔 이대로 그냥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파일의 인쇄로 와서 제가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말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한 페이지에 2장의 슬라이드 들어가는 유인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꿨을 때 아까는 그 바닥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닥글도 생기고 그죠? 용지 방향도 이렇게 가로로 바뀌고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로 인쇄할 때 이런 서식 설정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에 인쇄해서 유인물로 인쇄할 때 그 서식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따라서 하신 분은 다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돌려주세요. 네, 백스테이지로 돌아가고. 네, 그다음 58페이지로 와볼게요. 계속해서. 58페이지에서는요, 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본문 위치 도형에 재생지 질감 채우기를 적용하고 머리글의 날짜를 제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할 때. 어저께 우리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 막 꺼내가지고 여기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막 뭐 적고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어제 앞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적으란 소리는 아닌데 하여튼 어저께 여기 밑에 제가 발표자 노트라고도 한다 뭐 하면서 막 그 어저께 여러분이 막 슬라이드 노트에 뭐 적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게 되면은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를 해서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글 같은 거를 여기 내가 막 예를 들어 식품 뭐 첨가제의 역할 뭐 설명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인쇄하면 저 슬라이드 노트는 나올까요? 그냥 인쇄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이렇게 또 인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할 때 내가 여기에 이 본문 위치 도형에다가 뭐 재생지 질감을 채우겠어. 노트로 인쇄할 때 슬라이드 노트까지 인쇄할 때 그런 또 서식 설정 머리글에 날짜 개체 틀도 제거하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했듯이 보기 이제 유인물 마스터처럼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로 왔고 본문 위치 도형이면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 상자 제가 방금 이렇게 뭐 슬라이드 노트에 뭐 적었을 때 나오는 그 내용 부분 네, 본문 그 내용 부분 텍스트 상자 여기를 딱 찍고 여기에는 재생지 질감으로 채우겠다.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이거 도형이거든요. 여기를 찍으면은 위에 이게 생깁니다. 그리기 도구 그죠? 안 찍으면 안 생겨요. 딴 데 이렇게 선택 해제해 보세요. 바깥쪽에 딱 선택 해제해 보면은 뭐 그리기 도구 같은 거 없죠? 네, 보기 탭까지밖에 없죠. 근데 텍스트 상자 딱 찍으면
내가 본문 위치에 있는 이 텍스트 그 상자를 찍으면 그리기 도구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기 도구에 그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할 건데요. 도형 채우기를 할 때 질감으로 채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막 색깔로도 채울 수 있지만 우리는 질감으로 질감 부분 중에서도 재생지 질감을 찾으세요. 뭐 다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녹색 대리석도 있고 무슨 화강암도 있고 다 이름이 있는데 재생지가 여기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그렇게 재생지 질감으로 그렇게 주세요. 정확한 걸로 주세요. 그리고 머리끈의 날짜 개체 틀도 제거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질감을 채웠으면은 머리끈의 날짜 쪽도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탭에 가서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탭에서 여기 날짜를 넣어도 안 나오도록 체크를 풀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노트로 인쇄할 때는 날짜는 안 나오도록 하겠어. 날짜를 내가 직접 삽입을 하더라도 날짜 개체틀을 풀고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파일의 인쇄로 가보세요. 파일의 인쇄로 와서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하는 걸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슬라이드 노트로 바꿔보세요.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말고 슬라이드 노트로 바꾸면은 우리가 뭘 한 건지 아시겠죠? 다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돌려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막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인쇄 설정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59페이지의 그 적응 문제는 보니까 이게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적응 문제. 얘는 적응 문제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챕터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닫기로 닫고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어볼 건데 파워포인트 2016 폴더로 올라가서 적응 문제 폴더가 따로 있어요. 파워포인트 2016에 적응 문제 폴더에서 거기에 보면은 예제 1-4번 적응 문제 예제 1-4번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시고요. 저처럼 건강한 여름 보내기 뭐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못 찾겠는 사람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은 먼저 1번 문제가 어린이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원래 테마는 디자인 탭에 있는 거지만 디자인의 테마를 바로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했으니까 아시죠?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반드시 가서 하셔야 합니다. 마스터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 어제 배웠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보시고 마스터로 왔을 때 테마 주는 게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또 디자인 탭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디자인 탭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다 넘어오니까 디자인에 쓰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테마에서 어린이 테마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찾기가 이렇게 이런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막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근데 보면은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네, 그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린이 테마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쯤에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린이 테마를 클릭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다 보통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는 한 테마는 다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썼지. 원래는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찍고 하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테마는 원래 다 전체적으로 먹는 거라서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됐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빠져나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아까 우리 했던 그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 만드는 거죠. 왼쪽에는 온라인 이미지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는 온라인 이미지라는 또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했으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었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삽입하는 단추 요거 레이아웃 삽입 단추를 딱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들었었죠. 근데 왼쪽에는 온라인 이미지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 삽입을 할 때 게체트 삽입으로 왼쪽에는 온라인 이미지 개체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게체트 삽입에서 온라인 이미지 선택해서 왼쪽에 이렇게 넣고 또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와서 또 게체트 삽입으로 오른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또 텍스트 개체를 선택하셔가지고 텍스트 개체를 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름 바꿔야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이름 바꾸기도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온라인 이미지라고 해야겠죠. 네, 마스터 보기 닫기로 또 빠져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새 슬라이드 넣을 때 이렇게 온라인 이미지라고 하는 또 그런 새로운 레이아웃이 생겼죠, 그죠?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생겼는지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음 3번은 미디어 위치 지정자를 제목 및 미디어 레이아웃에 추가합니다 라고 했고요. 미디어 위치 지정자를 제목 위치 지정자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제목 위치 지정자 여백에 맞춥니다. 다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제목 및 미디어 레이아웃에 추가한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또 가서 해야 합니다. 왜냐면 레이아웃에다가 어떤 우리 지금 새로운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만들었듯이 이 3번 문제 4번 같은 문제 경우는 3번.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에 뭔가를 더 추가하겠다, 개체를 하나 더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고 그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런 레이아웃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목 및 미디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까?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맨 밑에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을 때 맨 밑에 커서 갖다 대보시면 저처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제목 및 미디어 레이아웃 맞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미디어 위치 지정자를 제목 위치 지정자 아래 위치시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온라인 이미지 뭐 이런 거 넣듯이 게체트 삽입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찍고 하셔야 됩니다. 제목 및 미디어 레이아웃 찍고 게체트 삽입으로 미디어를 넣을 건데요.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 막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미디어 위치 지정자를 넣을 건데 이 미디어를 선택해서 제목 아래에 위치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 아래 위치를 딱 시킬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제목 위치 지정자 여백에 맞춥니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미디어를 넣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넣고 나서 맞춰도 돼요. 이렇게 넣을 때 보면은 넣고 나서 여기 크기 조절점 단추를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저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지금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 크기 조절점을 잡고 대충 넣고 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딱 해보면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거든요. 스마트 가이드로 딱 맞춰주거든요.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보면은 스마트 가이드가 생기죠. 가이드라인 그렇게 네, 맞추고 네.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잡고 이렇게 조절을 딱 이렇게 해보시면은 스마트 가이드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딱 스마트 가이드로 잡아주거든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절을 딱 해보시면은 맞출 수가 있다고요. 스마트 가이드로. 네, 됐으면은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오세요. 네, 보기를 기본으로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왼쪽 바닥글에 건강한 여름이 표시되도록 변경하고 페이지 번호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마스터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솔직히 머리글, 바닥글, 뭐 슬라이드 번호 이런 거는 삽입 탭에서 하면 되거든요. 삽입 탭에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도 있고 뭐 어차피 똑같은 창이 뜨겠지만 슬라이드 번호도 넣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에서 하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무조건 가야 돼요. 네. 밖에서 하면 안 되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터로 왔으면은 여기 마스터 안에서 뭐 삽입 탭에 머리글 바닥글로 가면 돼요. 이 마스터 안에서 삽입 탭에 머리글 바닥글로 오세요. 마스터로 먼저 오시고 마스터 안에서 삽입 탭에 머리글 바닥글 지금은 아무 때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두 적용할 거기 때문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먼저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왼쪽 바닥글 그 바닥글 체크해가지고 건강한 여름이라고 적고요. 또 뭘 또 체크할까요? 페이지 번호도 슬라이드 번호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번호도 체크했다 껐다 해보시면은 막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할까요? 문제에서 또 마지막에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체크할까요? 4번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목 슬라이드는 제외한 그게 또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제목 슬라이드인 표지 슬라이드는 넣지 않겠다.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해서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은 1번 슬라이드 빼고 다 들어가는 게 되겠죠. 네,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함도 체크해서 모두 적용을 클릭하면 1번 슬라이드 빼고 이제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마스터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번 빼고 2번 슬라이드부터는 다 생겼습니까? 2번, 3번 이런 데는 밑에 다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의 배경 스타일을 스타일 10으로 적용하고 1조라는 왼쪽 머리글이 표시되도록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보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로 와야 되겠네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로 왔고 이번에는 또 배경 스타일을 스타일 10으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배경 스타일도 바로 여기서 스타일 10번으로 이렇게 배경 스타일 10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조라는 왼쪽 머리글이 표시되도록 변경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스타일 주고 나서 머리글을 넣는 거는 이거는 직접 여기 적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적으면 머리글이 나올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체 틀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1조라고 적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적으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적었잖아요.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아까 이거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할 때 설정이잖아요. 슬라이드 노트로 이렇게 인쇄를 한다고 해서 1조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삽입에 지금 일단 보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로 보고 계시죠? 1조 직접 적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노트 마스터에서 배경 스타일 10번으로 바꿨으면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로 갈 거예요.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로 오면은 이제 여기 머리글 개체 틀만 표시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에 와서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 탭으로 딱 와 있죠. 우리가 노트 마스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넣었던 아까 앞에 3번 문제는 여기 슬라이드 탭에서 했던 거거든요. 슬라이드마다 들어가는 그런 머리글 바닥글이었지만 지금 노트 마스터로 왔기 때문에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 탭으로 아마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나 유인물로 인쇄할 때 머리글 설정이고 여기서 머리글을 체크하셔가지고 이걸 체크해 주셔야지 나오는 겁니다. 1조라고 그렇게 적어주시고 네, 됐으면은 모두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모두 적용하고 노트 마스터도 이제 빠져나가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시면은 뭐 파일의 인쇄에 가서 또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그렇게 인쇄를 하는 식으로 봤을 때 나오네요. 이제는 이렇게 다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가 좀 어렵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시험에 좀 나오는 문제들인데 마스터를 쓰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는 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구역 관리하는 부분으로 왔고 미세먼지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1에서 미세먼지 1번 이렇게 열어가지고 구역을 추가하고 뭐 구역 단위로 뭐 이동하고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단위로 인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을 쓰는 문제가 시험에서는 특정 구역 뭐 구역의 이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구역을 인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구역에 대한 개념을 또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62페이지로 가보시죠. 62페이지에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제목 없는 구역이라는 구역 이름을 미세먼지 개요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목 없는 구역이라고 있습니까? 제목 없는 구역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구역 이름 바꾸기 해주세요. 구역의 이름은 미세먼지 개요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미세먼지 개요라고 해주세요. 구역 이름 이거 찍고 하셔야죠. 여기를 찍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역의 이름을 찍고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여기를 찍고 하셔야 된다고요. 구역의 이름을 찍어놓고 마우스 오른쪽 구역 이름 바꾸기 해서 그 미세먼지 개요라고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그 옆에 63페이지 보니까 슬라이드 4 앞에 미세먼지 등급이라고 하는 구역을 추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4번 슬라이드를 찍을게요. 그러면 4번 슬라이드를 찍고 이번에는 홈 탭에 또 슬라이드 그룹에서 구역을 또 추가를 4번 슬라이드를 딱 찍고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구역 추가를 해주세요. 구역 추가. 지금 홈 탭에 있습니다. 구역 넣는 게. 구역 추가해서 또 제목 없는 구역 생기면 이름을 미세먼지 등급이라고 바꿔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요. 미세먼지 등급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있냐면요. 원래 구역이 없거든요. 원래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전체가 한 구역인데 이 구역 단위로 다른 서식을 줄 수 있어요. 구역 단위로 또 다른 테마도 줄 수 있고 다른 뭐 구역 단위로 이동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구역을 나누는 건데 원래 테마는 아까 해봐서 아시겠지만 원래 싹 다 적용되는 거지만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내가 미세먼지 등급 구역에만 뭐 이러한 뭐 이온 테마를 주고 또 여기 미세먼지 발생 구역은 내가 또 뭐 이러한 패시 테마를 주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구역이 안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이렇게 막 다른 그런 서식도 줄 수 있고요. 지금은 뭐 하려고 하는 거 같냐면은 구역별로 이동을 좀 시켜라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64페이지에 보니까 미세먼지 등급 구역의 모든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 끝으로 이동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여기 요 단추 있잖아요. 요 단추를 딱딱 눌러보면은 축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홈 탭에 구역에 가서 구역을 모두 축소 한번 해보실래요? 홈 탭에 구역에서 모두 축소. 네, 모두 축소했다, 모두 확장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역을 모두 축소하면은 이제 알아보기가 더 쉽죠, 그죠? 그럼 미세먼지 등급 구역만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구역을 아래로 이동 이렇게 해서 끝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편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구역을 확장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구역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거나 뭐 또는 구역 단위로 다른 페이지 설정이나 또 인쇄 같은 것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모두 확장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나중에 시험에는 특정 구역만 인쇄하는 문제가 또 나오니까 파일의 인쇄로 잠깐 가보시죠. 파일의 인쇄로 가보시면은 네, 여기에는 그 원래 모든 슬라이드 인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쇄를 할 때도 파일에 인쇄를 할 때도 내가 미세먼지 발생 구역만 인쇄하도록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등급 구역만 인쇄하도록 하겠어. 이렇게 구역별로 인쇄도 가능한 것이죠.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네, 그죠? 네. 원래 기본적으로는 모든 슬라이드 인쇄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 9층의 H 강의장에서 시험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8층이잖아요. 시험 칠 때는 9층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9층의 H 강의장, 제 안쪽에 그 강의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험을 치시려면은 물론 딴 데서 시험을 쳐도 돼요. 시험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른 YBM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시험을 쳐도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되고 근데 여기서 시험을 치고 싶으면은 SBS 아트닷컴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시험을 접수할 때 sbsart.com 우리 학원 홈페이지 이렇게
와보면 여기에 그 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OA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OA 회계 세무 과정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중간 좀 내려보면 그 바로 있네요. 모스 2016 자격증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돼요. 네, 모스 2016 자격증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서 그러니까 OA 세무회계 과정에서 이렇게 모스 2016 자격증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은 중간 좀 내려보면은 우리는 이걸로 해야겠죠. 네, 지금 책에는 뭐 강남 뭐 지점 그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부산이니까 이걸로 해야겠죠. 네, 부산 모스 시험 접수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로그인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확인해서 YBM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YBM 뭐 예전에 토익 시험을 쳐가지고 YBM 아이디 있으면 그걸 로그인 하시면 돼요. 없으면 이제 YBM 가입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면은 이게 떠야 합니다. 이거 우리는 부산 특별시험 단체 요게 떠야 되고 이까지 잘 와놓고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단추를 눌러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까지 잘 와놓고 여기 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단추를 클릭해야지만 특별시험 단체 접수로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요거 단추 눌러서 접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 보면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시험 단체 이렇게 선택하면 다 제한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부산 SBS 우리는 지금 20일 시험을 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주에 이제 파워포인트가 끝날 거니까 20일 시험을 접수를 해서 치시면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자석이 보면은 이렇게 자리가 있지만 우리 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 반도 있고 뭐 주말 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다 차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대가 있으면은 꼭 빠르게 접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제 뭐 방학도 방학 특강반 생기고 이러면은 또 나중에는 자리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접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접수를 해야 된다고 어저께 들으셨죠? 네. 그 주에 시험을 칠 거면은 만약 20일 날 시험을 칠 거면 목요일까지가 목요일 자정까지가 그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되면 접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네, 참고하시고 65페이지에 이제 인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쇄하는 문제가 파워포인트에서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인쇄하는 문제가 없고요. 파워포인트 문제만 인쇄하는 문제 그 종류의 문제가 파워포인트에서만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과목에서만. 파일의 인쇄에서 아까 인쇄 설정할 수 있었죠? 네. 근데 파일의 인쇄에서 아까 우리가 했듯이 뭐 유인물로 인쇄하는 한 페이지에 막 세 장의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유인물로 인쇄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요. 복사본 몇 부씩 해가지고 뭐 네, 인쇄해라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특정 구역만 인쇄하도록 네, 설정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게 인쇄하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는데요. 67페이지의 문제가 일단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67페이지로) 왔고 슬라이드 노트의 복사본이 가로 방향으로 세부씩 인쇄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그럼 파일의 인쇄로 와가지고요. 얘는 원래 처음에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돼 있는데 파일의 인쇄로 왔을 때 인쇄 모양이 뭡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하라고 했죠.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하겠어. 이렇게 바꿔주고 또 가로 방향으로 세부씩 인쇄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했으니까 용지 방향도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그리고 복사본은 몇 부씩? 세 부씩 인쇄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복사본도 3으로 할게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첫 페이지 첫 슬라이드 복사본 세 부가 모두 인쇄된 후 두 번째 슬라이드 복사본이 인쇄되어야 합니다.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몇 부씩 인쇄를 하되 첫 슬라이드 세 부가 다 인쇄된 후에 두 번째 슬라이드 또 세 장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뭘로 하시겠습니까? 한 부씩 인쇄로 할까요? 아니면 한 부씩 인쇄 안 함으로 할까요?
한 부씩 인쇄입니까? 인쇄 안 함입니까? 네, 인쇄 안 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첫 번째 슬라이드 111 3장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슬라이드 22 이렇게 3장 나오고 3장씩 3장씩 한 페이지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한 부씩 인쇄 안 함으로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설정만 하는 거지 시험 시에 뭐 인쇄하시오는 아니거든요. 인쇄를 뭐 눌러라 이렇게는 아니니까 이렇게 설정만 하고 그냥 백스테이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작업이면 프로젝트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쇄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정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뒤에 68페이지로 와 보시고요. 또 모든 슬라이드에 대한 슬라이드 노트를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하고 고품질의 회색조로 인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파일의 인쇄로 갈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슬라이드 인쇄로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특정 슬라이드만 인쇄를 하도록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잡혀 있겠지만 여기 슬라이드 수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시처럼 내가 만약에 뭐 1번에서 1번, 3번, 1번, 3번만 인쇄하겠어 하면 이렇게 1,3 적으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1번에서 1번 인쇄하고 3번에서부터 5번까지 인쇄하겠어 하면은 이렇게 그럼 이거는 1번하고 3번, 4번, 5번을 인쇄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모든 슬라이드로 인쇄로 하고 또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인쇄를 하는데 고품질의 회색조는 슬라이드 노트에 다시 딱 가보면 고품질이 체크가 안 돼 있죠. 고품질로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또 회색조로 인쇄하는 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컬러 잉크를 아끼고 싶으면 여기서 파일 인쇄해서 여기서 회색조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만 컬러 잉크를 안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69페이지의 적응 문제도 보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 미세먼지에서 계속 해볼게요. 페이지당 3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의 복사본을 5부씩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구성합니다 했으니까 원래 이게 기본 설정이 원래 이게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컬러로 돼 있었고 잠깐 다시 바꿔놓고 할게요. 또 복사본도 함부로 돼 있었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쇄 모양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69페이지 밑에 적응 문제 1번은 뭘로 인쇄하는 겁니까? 한 페이지에 3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 그게 중요한 말이죠. 유인물로 인쇄하는 거죠. 네. 원래 유인물 인쇄에서도 우리가 아까 설정을 바꿔놔서 그렇지 용지 방향은 원래 세로 방향입니다. 기본 설정이. 네, 원래는 세로 방향으로 돼 있을 거니까 잠깐 세로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3장의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유인물로 그리고 복사본이 5부죠. 복사본은 5로 하고 또 슬라이드 테두리 포함하여 용지에 맞게 설정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슬라이드 테두리나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도 다시 그 인쇄 모양 밑에 쪽에 그 다 체크돼 있죠, 그죠? 뭐 뭔지 궁금하시면 껐다 켰다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테두리를 껐다가 켰다가 해보면은 테두리도 들어가고 용지에 맞게 조정도 껐다 켰다 해보시면 진짜 용지에 맞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게 다 체크돼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또 여기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복사본 5부로 했는데 한 부씩 원래 인쇄로 돼 있었죠, 그죠? 기본 설정이. 근데 1, 2, 3, 4, 5, 뭐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가 또 5부 모두 인쇄되고 난 후에 두 번째 페이지도 5부 인쇄되고 그럼 111, 22, 333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 부씩 인쇄 안 함으로 해야겠죠. 한 부씩 인쇄 안 함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 그리고 2번 문제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은 뭐 프로젝트 1번에서 이제 했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5번 다른 파일에서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구역만 인쇄할 때는 아까 여기 위에서 모든 슬라이드 인쇄가 아니라 만약에 뭐 미세먼지 뭐 등급 구역만 인쇄해라 했으면 미세먼지 등급 구역 이렇게 딱 선택해서 특정 구역만 인쇄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문제가 또 시험에 따로 한 문제로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죠.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냥 현재 파일로 할게요. 미세먼지 파일로 백스테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 그 설정 관련된 사항인데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설정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2페이지로 왔고요.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여 슬라이드 3에 아스팔트 비산먼지 단어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잉크 주석을 저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쇼를 진행하라고 했으니까요. 슬라이드 쇼 탭에 가서 처음부터로 할게요. 아니면 뭐 F5번 눌러가지고 쇼를 진행을 해보시고요. 쇼를 진행을 했을 때 어저께 우리 여기 밑에 왼쪽 하단에 이러한 그 레이아웃을 또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단추도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쇼를 진행해 보면은 쇼를 진행했을 때 왼쪽 하단에 이렇게 6개의 단추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단추 이거 누르면은 또 원하는 슬라이드로 이동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아니면 물론 뭐 여러분 엔터 눌러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미세먼지 그 세 번째 슬라이드 가가지고 하여튼 요 단추 눌러서 세 번째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면 또 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스팔트 비산먼지란 단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펜 도구로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펜도 보면 여기 단추 있죠? 이 단추. 이 펜 단추를 눌러서 형광펜 아니고 그냥 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깔은 그러면 아마 기본 빨강색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펜을 딱 선택한 다음에 펜으로 바뀌면은 아스팔트 비산먼지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포인트 옵션 펜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포인트 옵션 펜 해서 아스팔트 비산먼지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저처럼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쇼를 마칠게요. 쇼를 마칠 때는 뭐 ESC를 눌러서 맞춰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또 쇼 메뉴 단추거든요. 이 마지막 단추가 점점점 단추가 이 쇼 메뉴 단추에서 쇼 마침 하거나 뭐 내가 끝까지 엔터를 눌러서 마치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쇼를 마칠 때 물어보죠. ESC에서 쇼를 마칠 때 아마 이렇게 잉크 주석을 뭐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잉크 주석을 저장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yes. 썼던 잉크를 남겨놔라. yes. 이렇게. 네, 그 다음 74페이지로 와볼게요. 어, 74페이지, 그리고 쇼를 진행을 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있잖아요. F5번 눌러 쇼를 진행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 해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포인터 옵션 펜, 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발표자 도구도 표시하고, 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또 뭐 도움말 같은 걸 보시면 있잖아요. 도움말 보면은 내가 단축키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뭔가 쇼를 진행할 때 그 단축키를 쓰고 싶으면 쇼를 F5번 눌러 쇼를 진행하고 마우스 오른쪽 도움말을 딱 눌러보시면 여기에 단축키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게 아까 잉크 썼던 것도 솔직히 컨트롤 P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P 뭐 이런 걸 눌러서 펜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다 있어요. 보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막 진행을 해도 돼요. 그 시험에서 쇼 진행 도중에 뭐 모르겠으면 그다음 74페이지로 왔고요.
이번에는 슬라이드 1, 2, 3, 4, 7만 포함하는 발표라는 이름의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만듭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74페이지에 쇼 재구성하는 문제는 시험에 또 꼭 나오는 문제인데 쇼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쇼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슬라이드만 골라서 그렇게 쇼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 탭에서 잠깐 쇼 설정에 가볼까요? 먼저 슬라이드 쇼 설정으로 가보시죠. 쇼 설정에 와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슬라이드 다 나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슬라이드 다 나오도록 쇼를 F5번 눌러 쇼를 진행하면 그렇게 쓸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시작 슬라이드를 2번으로 하고 끝나는 슬라이드를 6번으로 한다. 그러면 시작 슬라이드 2번, 끝나는 슬라이드 6번. 그러면 내가 2번부터 6번까지만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듯이 1, 2, 3, 4, 7만 진행한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듯이 뭐 1, 2, 3, 4, 7 이렇게는 안 되죠. 여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3, 5, 7만 진행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쇼 설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하고 어, 어, 쇼 설정에서 안 되는 그런 거는 쇼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쇼 재구성으로 원하는 슬라이드만 선택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슬라이드만. 쇼 재구성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쇼의 이름이 발표거든요. 쇼 재구성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쇼의 이름은 발표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1, 2, 3, 4, 7만 포함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7번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5개를 추가를 하세요. 추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발표 이름 쇼 이름에 이제 여기 추가가 됐으면 확인하시고요. 5개의 슬라이드가 그 쇼를 진행할 때 재생이 될 거고 쇼를 보시오는 아니잖아요, 그죠? 쇼를 보라고는 안 했지 뭐 그 쇼 진행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닫으시면 돼요 시험 시에는. 네. 쇼 보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닫기. 근데 만약에 쇼를 진행하고 싶으면은 닫았을 때는 이제 그 슬라이드 쇼 재구성에 가보면 우리가 만든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쇼가 진행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무조건 F5번 눌렀을 때도 이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고 싶으면은 쇼 설정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일단 쇼는 지금 진행 중이면은 쇼를 빠져나오시고 ESC. 그리고 내가 이 만든 그 발표 이거를 그냥 메인으로 계속 쇼를 진행하고 싶으면 쇼 설정에 가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모든 슬라이드 다 나오도록 돼 있지만 내가 재구성한 쇼로 진행할 수 있게 또 설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F5번 눌렀을 때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고 싶으면 이걸로 바꿔 놓으시면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모드로 하시고. 예행 연습은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요. 75페이지 예행 연습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재가면서 연습해 보는 건데 만약에 각 슬라이드마다 뭐 5초씩 진행을 하면서 예행 연습을 해서 설정된 시간을 저장하시오 이런 문제 뭐 나오면은 뒤에 아마 모의고사 쪽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슬라이드 쇼에 예행 연습을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리허설 해보는 건데 몇 초씩 걸리나 내가 연습으로 그럼 시간을 재주거든요. 슬라이드 쇼에 이렇게 예행 연습을 클릭했을 때 시간이 막 가는데 기다릴 필요 없이 5초씩 할 거면 여기 적으면 돼요. 저처럼 여기에다가 다 지우고 5. 근데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5초 적고 나서 엔터를 눌러야지만 그 슬라이드의 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5초 입력하고 엔터. 계속 5초 입력하고 엔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5초 엔터, 5초 엔터 그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을 하면은 슬라이드가 이제 끝날 때 좀 슬라이드가 많네요. 근데 하여튼 5초 엔터, 5초 엔터 계속 끝까지 이렇게 5초 놓고 엔터, 5초 놓고 엔터. 그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총 시간이 35초인데 세 슬라이드 시간으로 저장할 거냐고.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예전 버전 시험에 나온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장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yes 하시면 됩니다. yes 하면 설정된 시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전환 탭에 보시면은, 전환 탭에 가보시면은 다음 시간 후 하는 이 전환 시간으로 내가 뭐 클릭을 굳이 안 해도 5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전환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 넣은 것 같으면 전환 탭에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전환 탭에서.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쇼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는 5초 그냥 안 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5초가 지나면 지가 알아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에 76페이지로 와보시고요. 76페이지로 왔고, 슬라이드 쇼 설정각인데 쇼 유형을 웹 형식으로 진행하고 화면 전환을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웹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 보기 보기가 아니고 그 슬라이드 쇼에 쇼 설정에 가보세요. 슬라이드 쇼에 쇼 설정으로 왔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발표자 진행하는 전체 화면, 이런 프로젝터 화면으로 돼 있죠. 원래. 근데 이거는 이제 웹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이거 할 때,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가 지금 요새 코로나니까 같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로그인이 돼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또 이제 만나서 화상 회의 하는 거죠. 화상 회의.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면은 이런 프로젝터 화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웹페이지로 줘야 되거든요. HTML 웹페이지로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품질도 좀 떨어지게 돼 있고 이런 프로젝트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전송도 돼야 되고 뭐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먹히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쇼 설정으로 가가지고 웹 형식으로 진행하겠어. 그리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애니메이션 없이 보기를 체크한다든지 뭐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설정된 시간도 지금 5초로 막 잡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방금 하셨잖아요. 그 시간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동으로 넘기겠어. 이렇게 웹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수동으로 화면 내가 클릭할 때 넘어가도록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쇼를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F5번 눌러 쇼를 진행해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렇게 화면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웹페이지 창으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ESC 빠져나가십시오. 그 밑에 적응 문제는 보니까 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2번 문제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쇼 설정에서 슬라이드 쇼 그 설정에서 이거 아까 재구성하는 그 쇼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발표자 진행하는 화면일 때는 이제 그 펜 색깔이나 또 그런 발표자 도구 같은 거 체크하는 게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형식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자 진행 화면에서 펜 색깔도 바꾸고 아까 빨간색으로 나온 게 이것 때문입니다. 펜 색깔이 여기 그렇게 잡혀 있었고 발표자 도구 같은 것도 여기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재구성한 쇼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죠.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챕터 2로 넘어갈게요. 챕터 2는 좀 쉬운 내용이라서 챕터 2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 편집하고 뭐 우리 홈탭에 글꼴 뭐 단락 이런 거 수정하고 뭐 이런 거라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먼저 필요한 파일은 이제 챕터 2의 쇼트 트랙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파일이 이제는 챕터 2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챕터 2에서 쇼트 트랙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슬라이드 3에 3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넣어가지고 가로 텍스트 상자 넣어서 오른쪽 아래에 빙상 종목이라고 적으라고 했는데요. 삽입 탭에 있겠죠. 삽입하는 거니까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중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넣어줄게요. 네, 바로 이거 클릭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게 가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삽입 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오른쪽 하단에 뭐 위치는 대충 이렇게 넣고 거기에 뭐 빙상 종목이라고 이렇게 적으라는 소리예요. 적었고 텍스트 상자에 나중에 막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효과도 주고 얘처럼 위에 나오는 이런 애들처럼 막 효과도 스타일도 주고 효과도 막 주는 그런 게 시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다음에 여러분도 텍스트 상자의 효과 스타일하고 효과도 한번 줘볼까요? 텍스트 상자도 도형이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가 생기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텍스트 상자 찍고 있으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강한 효과 녹색 강조 1 스타일 줘라. 뭐 네, 보통 효과 빨간 강조 2 스타일 줘라. 막 이렇게 나오면은 찾아야 돼요. 갤러리에서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많은 과목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줘보고 그 스타일 하여튼 주는 게 있고 시험에 또 그 스타일 옆에 효과 단추도 있죠. 예, 효과 단추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 효과 같은 거 막 주는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 뭐 바깥쪽 옵셋 돼가서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줘라. 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네온 효과 뭐 보면 입체 효과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입체 효과 둥글게 입체 효과를 줘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예. 그러니까 효과를 주는 것도 시험에 있습니다. 보면은 넘어갈게요. 뒤에 80페이지로 왔고 슬라이드 3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텍스트가 있는 도형에 굵게 진한 파란 글꼴색 서식을 설정하라고. 그럼 스피드 스케이팅 블럭 지정을 할게요. 빠르게 3번 클릭하는 거 아시죠? 어제 2번 클릭하면은 단어가 3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할 수 있었고 이렇게 빠르게 3번 클릭해 보시면은 블럭 지정이 되면서 미니 도구 모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미니 도구 모음에서 굵게도 하고 또 색깔도 진한 파랑 색깔로 바꾸고 그렇게 해보세요. 홈 탭을 이용해도 됩니다. 네, 홈 탭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서 밑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네요. 80페이지 밑에 문제가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인데 슬라이드 4에서 차이점 텍스트에 이중 치소선을 적용합니다. 시험에도 이중 치소선을 주거나 문자 간격을 뭐 넓게 좁게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4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차이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목에. 네, 차이점 더블 클릭할게요. 단어를 블럭 지정을 항상 이 글꼴 서식은 텍스트를 블럭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텍스트를 꼭 블럭 지정을 하셔야 되고 단락에 있는 애들은 그 단락 전체로 적용되기 때문에 블럭 지정을 잘 안 하지만 뭐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글꼴은 내가 블럭 지정한 텍스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중 취소선이 있습니까? 그냥 취소하는 선은 있어도요. 한 줄짜리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중 취소선 없죠. 그러면 세부적인 글꼴 서식 대화 상자를 부르셔야 합니다.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저처럼 여기 글꼴 대화 상자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중 취소선을 체크하는 게 있죠.
이중 취소선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갔네요. 또 나중에 뭐 그림자 효과도 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효과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네, 뭐 그림자 섀도우니까 이거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림자 효과도 차이점에 줘라.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껐다 켰다 해보면 아시겠죠? 네. 그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 82페이지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자 간격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슬라이드 6에서 6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각 종목에서 예선, 준중결승, 중결승 어쩌고 하는 그 텍스트가 단락이 표의 맨 마지막에 있죠. 또 얘도 빠르게 세 번 클릭해서 블럭 지정을 또 하세요. 블럭 지정 꼭 하셔야 됩니다. 블럭 지정했으면 문자 간격을 그냥 뭐 좁게 하고 넓게 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여기 문자 간격 단추가 또 글꼴 홈탭에 글꼴 그룹에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문자 간격을 1.5포인트 좁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정확하게 또 1.5포인트 그렇게는 안 되니까 여기서 기타 간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글꼴 대화 상자를 또 불러보셔도 됩니다. 글꼴 대화 상자를 부르면 문자 간격 탭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글꼴 탭 옆에 문자 간격 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간격을 좁게 값은 1.5 이렇게. 네,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번엔 단락 서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6페이지로 바로 오세요. 86페이지로 왔고 이번에는 슬라이드 4에서 4번 슬라이드로 와가지고요. 내용 텍스트 상자의 줄 간격을 한 줄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텍스트 상자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줄 간격을 또 한 줄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줄 간격을 주고 또 글머리 기호 바꾸고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있거든요. 줄 간격을 주면서 뭐 글머리 기호도 바꾸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근데 단락 서식이잖아요, 여기가. 단락은 글자를 입력하다가 이렇게 엔터를 만날 때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락 단위로 글머리 기호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단락의 줄 간격인데 제가 커서를 만약에 여기만 딱 찍고 하면 있잖아요. 이 단락만 이렇게 바뀌지 나머지 단락이 안 바뀌죠.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커서를 여기 찍고 있거든요. 제가 이 단락에만 딱 찍어 놓고 하면은 여기에만 찍혀 있으면 이 단락만 서식이 바뀌고 이 단락만 들여쓰기가 되고 그러니까 단락 서식들은 딱 찍어 놓은 단락만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이 단락만 글머리 기호가 사라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개체 틀을 찍고 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다 블록 지정하실 거 아니면 왜냐면 이거는 내용 텍스트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블록 지정을 하실 거 아니면은 이런 테두리 쪽 개체 틀을 찍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체 틀을 찍는 게 자주 쓰이는데 어떻게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한번 찍고 다시 테두리 쪽 찍으면 되지만 그게 귀찮으시면은 바깥쪽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선택 해제해 보세요. 빠져나가 선택 해제했다가 쉬프트를 누른 채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체 틀 선택하는 거는 쉬프트를 누른 채로 딱 그냥 찍으면은 텍스트 상자에 개체 틀이 바로 잡힙니다. 그냥 찍으면 안쪽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커서가. 근데 안쪽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내가 개체 틀을 잡고 싶다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체 틀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 틀을 잡고 여기에 줄 간격을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한 줄로 그렇게 설정하라네요. 같이 바뀌어줘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다음 87페이지에 또 위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줄간격을 주면서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막 번호 매기기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 계속 5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슬라이드 5에서는 텍스트 상자의 글머리 기호를 원 숫자 번호 매기기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특정 단락 하나만 찍고 하시면 여기만 바뀝니다. 여기만 이렇게 1번 바뀌고 뭐 여기만 딱 찍어놓고 하면 여기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 매기기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 딱 바뀌고 딴 거 안 바뀌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역시 개체 틀을 찍고 하세요. 개체 틀. 개체 틀을 찍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 번호 매기기 원 숫자 번호 매기기가 이거죠. 네, 그다음 또 그 밑에 그 스킬 3번은 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4에 사용된 레이아웃의 글머리 기호 중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를 모두 녹색 화살표 글머리 기호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터를 배웠기 때문에 4번 슬라이드에서 이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들만 그러니까 이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들 쇼트 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 어저께 제가 수준별 텍스트 그거 얘기했었죠. 들여쓰기 되면 될수록 수준이 내려간다 했었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째 수준, 둘째 수준 만약에 또 이걸 들여쓰기 한다면 이렇게 들여쓰기 이거 이 단추 홈탭의 단락 그룹에 들여쓰기 단추 이거 누르면 셋째 수준 이렇게 첫째 수준, 둘째 수준, 뭐 셋째 수준 이렇게 막 수준을 내리고 막 들여쓰기 하면서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막 내리고 막 올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만 바꾸고 싶다는 소리네요. 이 선택한 슬라이드에 관련된 레이아웃 마스터로 바로 가고 싶다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 레이아웃 마스터로 바로 가고 싶으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밑에 상태 표시줄에 그 보기 그 단추들이 있는데 쉬프트 누른 채로 이 기본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요 마스터로 바로 갑니다. 그죠?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왔죠? 네,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게 보니까 커서 갖다 올려 보니까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마스터군요. 네. 그럼 여기에서 하면 이제 영향을 받겠네요. 우리 이 4번 슬라이드도. 그러면 첫째 수준 여기만 찍고 하셔야 돼요. 얘는 게시트를 찍으면 안 되겠죠. 얘만 바뀌도록 할 거니까요. 이 단락만 찍고 하셔야 돼요. 이 단락만 찍어 놓고 그리고 홈 탭에 글머리 기호를 그냥 화살표 글머리 기호로 해라고 했으면은 바로 하면 되는데 녹색 뭐 화살표 글머리 기호로 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가서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하되 색깔도 녹색으로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서 화살표 글머리 기호 색도 녹색 정확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스터 아니니까 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는 것도 네,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때요? 그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들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 89페이지로 와보시고요. 89페이지에서는 슬라이드 6에서 거리와 참가 인원 텍스트를 단락 가운데 중간 텍스트 맞춤 서식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6번 슬라이드로 왔고요. 거리하고 참가 인원 텍스트는 이거 찍고 쉬프트 누른 채로 참가 인원 찍고 그렇게 잡을게요.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잡으세요. 근데 이게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하는 거는 홈탭에 단락 그룹에서 이거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이거 다 균등 분할 맞춤 이런 것도 한번 눌러 보실래요?
나중에 뒤에 적응 문제에서 균등 분할 맞춤 하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 균등 분할 맞춤 이렇게 여백 없이 쫙 동일한 간격으로 딱 띄우는 거죠, 그죠? 균등 분할 맞춤. 근데 지금은 가운데 맞춤 하되 중간 맞춤은 뭐냐면요. 근데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네요. 텍스트 맞춤에서 세로에서 중간으로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그 단락에 위쪽 맞춤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위쪽 맞춤해라. 지금은 중간 맞춤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이거 쇼트트랙 경기 종목 이 제목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이 제목을 찍고 위쪽 맞춤을 해보세요.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아까 이중 치소선 주는 거 있었죠? 그거하고 뭐 위쪽 맞춤하는 거 뭐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찍고 텍스트 맞춤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로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세로에서 맞추는 것이죠. 네, 가로 가운데 맞추면 이거고 네, 세로에서 맞추는 거는 여기서. 그 다음 90페이지로 와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단 추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90페이지에 이거 단 삽입하면서 단 사이 간격을 뭐 1cm로 해라 이런 것도 시험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4에서요. 내용 텍스트를 간격이 1cm인 두 개의 단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단을 나눈다는 것은 이 텍스트 상자에 이렇게 두 개의 열로 나누겠다. 두 개 이상의 열로 나누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단을 나누려면 당연히 텍스트 상자가 찍혀 있어야겠죠. 안 찍으면 홈 탭에 이 단락 그룹의 단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 탭에 단락 그룹에 단 버튼 있죠? 요거 두 개 이상의 열로 나누는. 그 단을 그냥 두 개로 해라 하면 요거 두 개, 세 개로 해라 하면 세 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간격도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에서 간격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타 단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도 뭐 간격을 뭐 1.5cm로 해서 뭐 두 개의 열로 나누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타 단 텍스트 상자 꼭 찍고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건 개체 틀을 찍든 안쪽에 찍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텍스트 상자 전체적으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을 기타 단으로 해서 단 개수는 2개, 간격은 1cm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단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밑에 적응 문제는 보니까 1번 문제하고요. 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그 2번 문제는 2단 목록이 되도록 하는 거 지금처럼 단 나누라는 소리입니다. 단을 나누고 줄 간격도 1.5줄로 주고 그거는 줄 간격 주려면 개체 틀을 찍고 해야겠죠. 개체 틀을 찍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줄 간격이 다 바뀔 거니까요. 네, 그래서 1번, 2번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